안녕하세요. 라미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1회차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는 이제 소개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자, 우리 라미시 1학기 기말고사 범위는 어떤 범위였냐면 2차 방정식 풀이부터 2차 함수 끝까지 요렇게 크게 두 단원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았어요. 난이도 자체는 1회차는 그리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지만 계산력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의 몇 문항 정도 포인트 유형 설명해보고 또 서술형 파트에서는 어떤 것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볼 문항은 8번 문항부터 한번 봐볼게요. 1회차 8번 문항인데요. 요거는 좀 센 C단계, 고난도 부분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요소들이긴 하지만 연산력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생각보다 곳곳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쓸게요. 네, 문항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항이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 있잖아. 근데 그 근해 공식을 잘못 외웠나 봐.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해 공식을 이 친구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플러스 ac로 잘못 봐서 이렇게 두근을 얻었대요. 이렇게 두근을 얻었을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두근의 합에 대한 식을 써보는 거예요. 두근의 합. 그리고 두 번째는 두근의 곱에 대한 형태를 써보는 것인데 우리 두근의 합에 대한 식은 사실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9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근해 공식을 잘못 봐서 근을 얻은 거잖아? 그럼 잘못 본 근해 공식의 두 근도 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플러스 ac 잘못 본 근해 공식에 대한 형태도요. 그래서 나는 요 두 개의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분의 2b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 우리가 1번에서 어떤 관계식을 차지할 수가 있었냐면 활용할 수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a분의 2b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서요. 플러스 쓰시고 우리 b라고 하는 값이 2분의 9a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통일을 시켜놓고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 방금 지우긴 했지만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근해 공식에 잘못된 근해 공식 또한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첫 번째 근해 공식과 두 번째 잘못 본 근해 공식을 곱하여서 정리를 마무리하자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전개해보면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곱했으니까 b제곱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마이너스 될 거고 뒤에 루트가 쓰여져 있는 이 상황이 루트가 벗겨지는 상황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합시다. 너는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관계식은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곱하면 플러스 18 아닙니까? 플러스 18은 없어지고 없어져서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관계식이었는데 정리를 하나 해서 c라고 하는 문자가 마이너스 18a라고 하는 문자로 정리가 된다. 선생님 이걸 왜 문자를 정리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하고 싶은데 A라는 미지수, B라는 미지수, C라는 미지수가 3개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3개의 미지수를 갖고서 문제를 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좀 센스 있게 미지수의 종류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접근하는 것이구나. 요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이었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a는 그대로 살리시고 b라고 하는 문자가 2분의 9a로 바뀌어요. 2분의 9ax 그리고 c라고 하는 문자도
마이너스 18a로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18a로 정리가 돼요. 자, 우리는 일단 이 친구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전제를 깔아줬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어서 보다 더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2분의 9a, 그러니까 2분의 9x가 되고 마이너스 18은 0입니다. 이런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 게 뭐야? 그치, 분모 2가 제일 거슬리니까 2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6은 0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이게 바로 처음에 2차 방정식이었어. 이 말인 거야. 그럼 처음에 2차 방정식을 다시 보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정확하게 구해주세요 라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얘는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네, 근해 공식 쓸 겁니다. 따라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81이고 마이너스 4a시니까 마이너스 4, 2, 8 플러스 가고요. 우리 36 곱하기 8 하면은 6, 8에 48, 3, 8에 24, 288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까지 정리를 해버리면 어떤 게 답이 되냐면 2분의, 미안해요, 4분의죠, 쏘리. 4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4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항의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잘못 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그래서 두 근의 합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써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주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에 대한 관계식을 써서 나머지 미지수 하나까지 줄여주게 된다면 우리가 익숙한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요 8번 문항을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되게 많이 썼고. 근데 그 되게 많이 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유형풀이를 많이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14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항까지 쓰고 칠판 한번 지웠다가 갈게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증가하고 싶어요. 자,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강조했던 게 어떤 구간의 기준으로 값이 증가했을 때 값에 변화하는 부분을 물어봐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것은 축입니다. 축. 제한된 범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것은 무조건 기준이 축일 거야. 축. 왜냐면 2차 함수 그래프 처음 배울 때 꼭지점 배웠고 꼭지점에서 중요한 거 축이었고 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다라고 2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점이 주어졌을 때 그 기준을 구간으로 기준보다 작은 쪽과 기준보다 큰 쪽에 이런 변화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게 포인트인 거야. 맨날 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얘기 나오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축이 기준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때까지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축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축이 기준이었을 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 친구는 꼭지점의 좌표가 3,0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2차 함수의 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니까 x축을 좀 여기다가 이렇게 데려가 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3,0이었기 때문에 3을 여기라고 잡아두시고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y절편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축이었고 y절편, 축이었고 y절편 이렇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누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축을 기점으로 이 축보다 큰 쪽과 축보다 작은 쪽이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축보다 작은 쪽부터 임의의 한 점을 잡을게요. 여기 y절편 보이니까 y절편 잡았어. 그래서 x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x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임의의 한 점을 잡았을 때 x를 증가시켰어요. 증가했어요. 그럼 얘들아 그래프를 벗어났을 때 그래프에 도착하는 게 그래프 개형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증가시켜서 이동시켰잖아. 근데 얘가 그래프에 다시 도착을 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프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선생님 내려가면 왜 안 돼요? 내려가면 죽을 때까지 안 만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나는 y의 값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x를 증가시켰더니 y도 증가됩니다. 왜? 그래프에 도착해야 하니까. 그럼 반대 방향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임의의 한 점을 잡았어요. 축을 기준으로 축보다 큰 쪽의 그래프에서. 그럼 너를 잡았을 때 이 친구를 x를 증가시킵니다. 자, 증가시켰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래프에 도착하게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프에 도착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위로 내려가면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 내리게 됐어요. 그럼 내리는 진행 방향이 감소하는 형태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형태는 3이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은 쪽에서는 x가 증가하면 무조건 y는 증가합니다. 라는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4번 문항 이렇게 됐고요. 여기 8번 문항만 한번 지웠다가 18번도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라서 18번 문항 설명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2차 함수냐면 y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대. 근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있다.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잡아줬어. 그럼 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1번이 A, B, C는 음수였다. 2번이 요거였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 개형을 먼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프 개형을 먼저 판단을 해보면 위로 볼록 아닙니까?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음수였어요. 이게 이제 알아야죠. 그죠? 위로 볼록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는 형태니까. 그리고 y절편 C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y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C의 부호도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관건은 B라고 하는 것의 부호인데 얘들아 축의 위치가 Y의 왼쪽에 있잖아요. 우리 사실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럼 A가 음수였잖아. 여기 음수랑 만나서 이미 여기는 플러스의 값인 거야. 그럼 B의 위치에 따라서 Y축의 왼쪽, 즉 음수 쪽의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B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축의 위치에 따라서 B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1번 보기부터 가볼게요. 1번 보기에 A랑 B랑 C랑 곱해서 음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A는 음수였고 우리 B는 음수였고 C는 양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수, 양수, 즉 음수의 개수가 짝수게 존재하니까 우리 1번은 탈락.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이 네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유형은 바로 뭐냐면 함수값의 위치예요. 부호라고 쓸까? 함수값의 부호.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뭔지 몰라. 왜냐면 A 값도 B 값도 C 값도 정확하게는 모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값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뭐냐면 이 친구를 fx라고 하는 함수로 보세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닙니까? 그럼 나는 2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야.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한 f1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f1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거든요. 1이 문제에서 여기라고 친절하게 줬어요. 그럼 f1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두 번째도 그럼 선생님이 함수값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긴데 4가 튀어나왔고 2가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x에 2를 대입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럼 F2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c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F2는 여기 얘들아 2가 여기 어딘가일 거 아니에요. 그럼 2였을 때 함수값의 부호는 뭐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수. 그럼 일단 3번은 옳은 것이네요. 2번 탈락이었고 3번 옳은 것. 자, 4번 갑시다. 그럼 4번은 얘들아 x에 뭘 대입한 함수값일까?
그렇죠. 가운데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었다라는 얘기는 f-1이라는 것을 유도하는 함수값이었다. 그럼 f-1이라고 하는 위치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 어딘가니까 뭐 마이너스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누가 봐도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렇게, 그지? 그래서 f-1은 양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4번은 탈락. 5번은 얘들아? 5번은 그러면 뭘 대입한 걸까? 5번은 뭘 대입한 걸까요, 여러분? 5번의 값을 대입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4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에 4를 곱하면 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f 2분의 1을 해볼까요? f 2분의 1은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c 아니냐고요. 그죠? 그럼 f 2분의 1의 위치는 2분의 1이 여기니까 여기 어딘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이미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요 양변에 4라고 하는 값을 곱하는 거야. 4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2b 더하기 4c. 그럼 우리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 4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5번을 잘 따지지 못해서 3번까지는 알아챘는데 5번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센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계 변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칠판 한번 지웠다가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문항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21번 문항인데,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n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중근 갖는다에 밑줄 치세요. 밑줄 치고 이제 요게 풀이 과정에 적혀 있어야 된다. 그지? 중근 가졌을 때 m의 값을 구해줘. 요걸 서술해. 요런 문항이었어.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서술형 답안지에는 어떻게 답을 쓰냐면 이렇게 답을 씁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짐으로 이렇게 가자. 가짐으로 판별식 D를 쓸 건데 여기선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짝수 공식을 써도 되고 그냥 일반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요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은근히 큰 숫자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뭐냐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8이야. 선생님 저는 짝수 판별식 안 외웠는데요? 그럼 그럴 땐 B 제곱 마이너스 4AC 쓰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0이다 라고 둘 거야. 그럼 B 프라임은 뭐냐면 마이너스 8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A는 2가 될 거고 C는 누가 되냐면 상수항인 3n 마이너스 4가 상수항이 됩니다. 얘들아 관건은 이 전체가 상수항이라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0이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주는 과정을 보여주면 돼요. 16 마이너스 6m 플러스 8은 0입니다. 6m은 24라는 식이 확인이 되면서 m의 값은 4였습니다. 따라서 m은 4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한 서술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걔 중에는 이런 학교 선생님들 있어요. 이런 문장을 다 일기처럼 쓰는 걸 싫어해.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걸 좀 선생님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요거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요게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자, 서술형 2번 가보실게요. 서술형 2번에 22번.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맨날 했던 거야, 얘들아.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보검이는 x 개수랑 상수항이 있었는데, 보검이는 어떻게 했냐면, x 개수를 잘못 봤어요. 얘는 그러면 얘 보검이의 식에서는 x 개수를 제끼면 돼. 근데 잘못 봐서 뭘 얻었냐면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2라는 해를 얻었고 그 다음 은우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얘도 x 개수랑 상수항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번엔 은우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이거 박보검이랑 차은우야? 그러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랑 x는 5. x는 마이너스 4랑 x는 5라고 하는 해를 얻었습니다. 22번 문항은 되게 친절했어요. 왜냐면 단계를 줍니다. 1번 처음 2차 방정식 구해줘. 2번 처음 2차 방정식을 바르게 푸세요. 그럼 처음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검이식을 통해서 상수항을 구해야 되고
은호의 식에서 개수를 구해야지 처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해석이었거든요. 그럼 얘들아, 보검이는 최고차한 개수가 1이었고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보검이가 어떤 식을 인수분해한 거냐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요 식을 이렇게 잘못 본 거예요. 그럼 보검이의 식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상수항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6과 마이너스 12를 곱한 것만 데려가면 돼. 마이너스 12가 상수항이었던 거야.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거 서술형은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이렇게 쓰면 돼요. 요렇게 식을 봐주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므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12이다. 그러니까 보검이한테는 상수항을 보면 돼요. 그죠? 그럼 은호식 가보자. 은호식은 그럼 또 어떻게 가면 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5는 0으로 식 정리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이므로 상수항은 미안해. 얘는 x계수를 봐야 되니까 x계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들아 끝났어. 따라서 1번. 처음에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여기 p랑 q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p는 마이너스 1이고 q는 마이너스 12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치? 그럼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줘라.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근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래서 x-4, 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 하시면서 그때 2차 방정식의 풀이는 4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완벽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 라고 갈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22번은 사실 틀린 사람이 없었어요. 21번, 22번은 다 틀린 사람이 없었는데 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었고 23번 같은 문항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그냥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세요 라는 게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서 풀이한 친구들은 다 틀렸다고 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대로 접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이냐? 2분의 1 x제곱 a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해서 이용해서 풀었더니 해가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였습니다. 유역입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ax 라고 갑니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면 요것의 반띵의 제곱이 와야 되지. 요것의 반띵의 제곱이 누구냐면 a제곱이에요. 그럼 얘들아 나는 2분의 1 x제곱 ax는 그대로 있었는데 없었던 2분의 1 a제곱이 따라 들어왔어요. 2분의 1 a제곱 다시 집어주시고 2는 0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의 x 플러스 a의 제곱은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제곱을 벗겨내는 게 이 문항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었던 2분의 1을 이용해서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며 내가 풀이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은 요런 모양이었다 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대? 이렇게 풀었더니 얘가 이거랑 똑같대. 그래서 이것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였습니다. 요 말이에요. 그럼 게임 끝났어요. a가 얼마냐면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데려올까요? a는 마이너스 4.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게 된 순간 16 빼기 4니까 b는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a 더하기 b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8이라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유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채점하면서 많이 봤던 게 3개까지 다 묶어서 뒤에 한꺼번에 다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편한 친구들은 지금 바꾸는 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은 사실 반띵의 제곱이 요 x 앞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이용하는 거잖아? 그럼 그것까지만 써. 뒤에 있는 것까지 따라다가 다시 빼버리면은 계산 실수가 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개의 항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라는 거. 이거 언제도 많이 활용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때도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2개의 항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24번은 생략하고요. 너무 쉬워서. 25번으로 마지막 문항 설명하고 1회차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볼게요. 네, 일단은 25번 문항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2점 a, d가 있어. 근데 얘들아, 요것이 다 뭐라고? 정사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정사각형의 특징들, 정사각형의 성질들을 떠올리면서 접근을 하자. 뭐냐면 가로, 세로 길이 다 똑같아. 모든 변의 길이 똑같을 것이고, 그죠? 뭐 평행사변형 성질 다 가지고 갈 것이고. 그럼 이제 이 문항을 풀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얘들아, 미지수를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지수를 두는 거.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다 똑같아요. 함수 문제를 푸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은 함수라는 표현보단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로 얘기를 할 것이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1차 함수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활용 문제를 함수를 가지고 푸는데 미지수를 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문제 속에서 다 주겠지.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 때 별표 친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을 다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미지수를 줄 건데 어떻게 미지수를 줄 거냐면 나는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형태가 더 편해서 요것을 a, a 제곱이라고 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서술형에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요. 점 d를 a, a 제곱으로 두면 뭐 두고 상관없어. 그럼 얘 두면 얘들아 이거 지금 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난 이게 축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점 A라고 하는 형태도 나온다? 점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A 제곱이야. 그럼 점 C는 뭐가 되냐? 점 C는 A, D가 돼요. 점 C는 A, 0이요. 미안해요. A, 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A, 0이기 때문에 좀 잘 봐. 나는 지금 여기 길이는 지금 A라는 점과 D라는 점 때문에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선생님 왜요? 얘 정사각형이라며. 그러면 AD랑 CD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야. 그럼 나는 선생님 2A랑 2A인 거 알았는데 또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요. 점 D의 Y좌표가 A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A제곱이라고. 그럼 이걸 서술형에 또 어떻게 풀이를 쓰느냐. 이므로 AD는 2A 그리고 C 이렇게 쓸까? AD는 CD 이렇게 하자. AD는 CD랑 길이가 같아서 2A인데 이때 CD는 A제곱이다.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A제곱이랑 2A랑 같다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되면서 A로 묶으면 A-2는 0이니까 A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제1사분면 위에. 그래서 얘 2고 2이므로라고 가자. A는 2다. 그럼 문제에서 둘레가 궁금하대. 따라서 정사각형 A, B, C, D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만데? A가 2였으니까 4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변 곱하기 4로 16이다. 이런 100점짜리 답안지죠. 맞죠? A자리에 2 집어넣으면 한 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둘레는 4개가 있는 거라서 요렇게 1회차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들아 선생님이 어제 한번 찍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살짝 어색하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1회차는 모든 문항들이 다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나온 문제들이어서 버릴 만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다 풀이를 해주고 싶었지만 우리가 또 이제 짧게 해야지 아이들도 보는 데에 좀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문제들만 체크를 했었고 2회차, 3회차도 굉장히 문제의 질이 좋아요. 그래서 2회차, 3회차 해설 영상도 바로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